오늘 추천 도서는 제목이 관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이제 펀드 운영 회사 회장이신데 1억을 가지고 20개월 동안 156억을 벌어서 이제 회사 부자 시켜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철학이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을 운용해가지고 잘 불려줬다고 상도 몇 번 받고 그런 분인데, 나름 철학이 있어요. 어머니는 섬에서 농사를 지금도 짓는데요. 자기 어머니는 농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갖다 놔도 농사를 잘 지을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소련에 갖다 살게 해도 농사를 잘 지을 능력이 있는 분이다. 자기 엄마를 확신해요. 이분은 부자지만 엄마는 그 농사 전문가다.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인생 철학을 만든 분인데, 이제 이분의 어떤 경력보다는 이제 그 철학, 확고한 철학, 그래서 그 회사 운영 철학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국민연금에서 돈을 짝짝 맡겼는데 다 가져가라 할 정도로 당신들의 규정이 우리 회사 철학하고 안 맞다.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철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세계 최다 발명품을 만든 발명왕이 누구죠? 에디슨. 에디슨이 그랬다 그래. 천재는 사람들이 자꾸 천재라고 하니까 1%의 영감과 99%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요즘에는 천재는 1000번을 봐도 재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 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메모광이다. 메모광은 또 나름 천재의 칭호를 받는다.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메모를 해야 되겠다. 수첩을 하나 1, 2천 원 주고 장만을 해서 메모를 하면 좀 인생이 좀 나아진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말하는 인형을 만들어서 팔았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엄마 사랑해.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가실 때가 되면 자녀들이 분주하잖아요. 요즘엔 맞벌이 많이 하고, 또 뭐 심지어는 자녀들을 또 이렇게 요즘에는 또 픽업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요양원에 계신데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지난 여름에 실습한 분은 어머니가 대구인가 요양원에 계신데 한 달에 한 번을 가셔요. 이분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인기 강사였어요. 실습생이. 이분 강의를 우리 카페에다가 20개가 올려놨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바빠서 그 한 달 엄마를 못 보고 오면 자기의 마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 가서 엄마 잠깐 보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이 참 나름 여러분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시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일제시대 6.25 어려운 때를 많이 살아오셨는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1000분의 1도 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인형을 좋아한다면, 혹은 엄마가 어렸을 때는 인형을 좋아해도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시대였잖아. 요즘에는 뭐 10개도 살 수 있는 시대인데, 그런 말하는 인형, 130년 전에 팔리던 말하던 인형을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담아서 주면 이제 치매에 걸린 엄마가 나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지난번에 김선희 선생님이 오늘 성적 배분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김선희 선생님 백신 휴가 오늘 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참 감사한 게, 제가 어제 2차 백신 맞았는데 멀쩡한 게 참 감사하네. 어떤 간호사가 23살인데 2차 백신 맞고 뇌 수술, 뇌 이렇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저도 약간 이제 관절에 약간의 통이 오기도 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노 교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요즘 PR 시대라고 하는데 자기 PR이 뭔지 아나? 그래서 제가 퍼블릭 PR이 퍼블릭 릴레이션 아닌가요? 그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제가 오늘에서 그 수십 년 전 의미를 오늘에서 깨달았어요. 참 굉장히 무식한 거죠. 아니 어떻게 30 몇 년 전에 들은 얘기를 30 몇 년이 지나서 깨닫냐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냥 단순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제 그 기질이 퍼블릭 릴레이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자기를 피나게 알려라 그 뜻이다 그랬는데 그냥 그걸 끝났어. 그걸 제 삶에 적용을 못한 거예요. 다행히 제가 지금 유튜브에 한 150개 정도 강의를 올렸으니까 그분의 그 말을 제가 100% 무시는 안 한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몰랐지만 뭐 타이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직을 하거나 요즘 이제 경쟁률이 100대 1이니까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PR 자기 사업을 피나게 알리는 그의 몸에 배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뭐 카톡으로 단톡에 내가 지금 뭘 하는가를 단체 갑자기 꼭 올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또 내일 뭐 할지를 올리고 또 뭐 관찰을 하면 내가 누구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타 시설 연구하고 있다. 나 뭐 한다. 이렇게 해야 중복이 안 되니까 또 그런 다음도 도움도 받고 선배가 비슷한 거 했는데 또 조언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SNS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돼야 요즘에는 그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적자 구조를 탈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요양원에 간다면 어떤 요양원을 선택할 거냐? 우리 장모님은 이제 80세인데 굉장히 건강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스트레칭을 날마다 하고 막 텃밭 가꾸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 텃밭 250평 새벽에 가서 밥 보고 밤에 또 가서 물 주고 그래요. 정남까지 가서. 그러나 이제 그래도 때가 되면은 또 우리가 의료시설을 신세를 지게 되는데 어떤 요양원에 들어갈 건가 하면 뭐 첫째는 비용을 보겠지만 동일 비용일 경우에 저는 가능하면 그 식단을 보겠어요. 식단. 얼마나 이분이 1차 산업 농산물 중심의 식단을 잘 활용하는지 첨가제 뭐 혹은 그런 거 있죠. 조미료 이런 거 안 쓸 수 있는지 근데 그 능력이죠. 2차 가공, 3차 가공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이제 뭐 피할 수 없이 2차 가공물 많이 사게 되고 3차 공산품을 식재료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1차 재료로 좀 순수하게 좀 유기농으로 음식도 비료와 농약이 필수적인 음식이 있고 그게 필요 없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구마나 뭐 상추 이런 경우는 거의 그게 필요 없어요. 비료도 필요 없어. 고구마는 그냥 비료 퇴비 조금만 먹고 자라요. 1년 내내. 이거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그게 그 건강식품이에요. 고구마, 안토시아닌 그런 것들. 가을에는 뭐 고구마 인터넷 보니까 고구마, 수수, 팽이버섯, 게, 사과, 고등어가 제철이라고 하니까 한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유기농. 심지어는 유기농일 수밖에 없는 식재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유기농이면 잘 안 되는 건데 유기농을 또 억지로 하는 건 조금 좀 그런 것들이 있죠.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 줄 수는 없어요. 힘들어요. 고추를 농약을 없이 하게 되면 굉장히 실패율이 높아요. 그 말은 고추를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방부제, 첨가제 깊이 된 음식을 선별해서 즐겨 사용하는 능력이 있느냐? 너무 까다롭죠? 네.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9월에는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 서류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동센터 이런 복지시설은
이제 가족 기능이 약화된 부분에 대한 대리적 기능과 지지적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실망하잖아. 어떻게 아이들이 좀 특이할까? 이제 가족에서 일정 부분의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부모가 또 어렸을 때 뭐 부모 없이 고아로 자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능이 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는 사춘기가 되기 전에 부모를 다 잃었기 때문에 사춘기 자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뭐가 있어요.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부모를 맛을 못 봤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그 교수님하고 구글 미트를 했어요. 여기 실습생 2명하고 같이 4명이서 했는데, 이제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학생이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애는 이쁘고 어떤 애는 너무 밉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니까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런 표현은 사회복지학과 4학년생이거든, 그 사람이. 사회복지학과 4학년생이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사회복지사는 말도 마음대로 못해. 네, 그 이제 지식에 근거한, 상담학에 근거한, 심리학에 근거한 용어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노인이 상처받는 거야. 왜? 과거의 상처가 많으니까 그 딱 한마디가 증폭이 돼가지고 결정적 영향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센터는 이제 보호, 교육, 문화, 정서, 부모 연계, 지역사회 연계 이렇게 그걸 이제 5대 영역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그 다알리아의 꽃말, 제가 다알리아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꽃말이 환희예요. 환희.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한 씨앗을 영국의 다알리아 경이 심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뜨렸다고 합니다. 환희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약간 환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2차 백신을 맞고 안 죽고 살아난 환희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 유전자 중에 하나가 그 환희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때 그 징비록을 집필한 유성룡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 헤레비가 50의 노구를 이끌고 손자들을 위해서 천자문 책을 집필했으니 우리의 손주들이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나라에 봉사하기 바란다. 50살인데 노구를 이끌고 불편한 몸으로 썼다는 거예요. 야, 내가 59세인데 팔팔하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물론 나름 뭐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힘든데, 여러분도 좀 나름의 그 다알리아의 그런 감성, 환희의 감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친구 중에는 코로나 무서워서 지금 실습생 안 받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못 가가지고 심지어는 학교에다 등록금 내고 실습처를 못 잡아가지고 날리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던 일 하기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실수 못해서 지금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내가 빨리 해서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좋다. 곧 간다 이 날이, 그렇죠? 한 달만 지나면 되니까 오늘 하루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다알리아의 감성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